소회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. 일단 교사인 저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면서 여러 기능들을 많이 익혔었고,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미리 소회의 안내 영상을 배부하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소회의 개념을 알고 기능들도 익힌 상태였습니다. 한 가지 어려웠던 거는 바로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을 할당하는 일이었습니다. 선생님들과 연습했을 때는 학생 수가 1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는데, 아이들을 배당하려고 보니까 20명을 클릭 다 하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만 선생님께서 수동으로 하시려면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미리 설명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배당을 하시던지 아니면 자동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쌍방향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업은 하지 않고 이번 소회의는 소회의 기능 익히기 그리고 친교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수수께끼를 각자 2-3개씩 준비해요라고 하고 소회의 시간에 각자 돌아가면서 수수께끼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수수께끼 몇 개를 낸 상태라서 아이들은 이 활동을 되게 하고 싶어 했고 즐거워했었습니다. 서로 대화의 시간을 나눠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,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,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끼리만 3명 모였을 때 학기 초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소회의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제가 있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수께끼로 정하였고, 저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. 처음에는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소회의 학생용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, 첫 번째로 나가기를 절대로 하지 말 것, 그리고 나갔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그냥 들어오면 소회의를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것. 두 번째로는 화면 공유 기능이 있지만 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 또 세 번째로 이 기능, 새로운 기능이 뭐였는지 물어보니까 도움 요청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. 도움 요청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께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위치 정도, 휴대폰은 위에 있고 컴퓨터는 아래에 있다는 것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소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회의는 1분 정도만 할 거고, 가장 먼저 들어가서는 아래 참가자가 몇 명인지, 그리고 태블릿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 학생 전체가 보이는지, 그 다음에는 도움 요청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. 참가자 그리고 도움 요청 기능이 있는지, 그리고 선생님이 공지를 준 다음에 나가기 창이 뜨면 지금 나가기 하라고, 그것까지 안내하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막 손을 흔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다 같이 이제 안녕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저는 자동으로 회의실을 열었습니다. 회의실을 연 다음에 학생들이 모두 참가한 것을 이 버튼으로 확인하시고, 아이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 보이면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5분 남았다, 끝난다, 아니면 1분만 하기로 했으니까 끝 하고 보내주십니다. 그 다음에 모든 회의실 닫기를 누릅니다. 아까 공지에 지금 나가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도움 요청을 누르라는 얘기를 하고, 그런데 너무 자주 눌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회의실에 수수께끼를 문제를 낼 거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가장 애를 먹었었는데, 분명히 조를 다 짰었는데도 20명이 되다 보니까 누르면서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.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학년 선생님들도 모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, 만약에 소회의실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,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선호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회의실을 운영할 때 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학생이 좀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분배하고 싶거든요.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걸립니다.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에게 끝말잇기를 한 바퀴 시킨다든지 번호 순서대로, 아니면 돌아가면서 뭔가 책 읽는 활동, 그런 것들을 주시거나, 선생님께서 멀티태스킹이 되시면 말하면서 이렇게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미 소회의실 할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누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.
그래서 저는 그냥 번호순으로 쭈르륵 해버렸습니다. 대기실 정렬을 잘 하시면 여기 이 명단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륵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대기실에서 순서대로 수락하시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. 수동으로 소회의실을 조작하실 분들은요. 그래서 회의실 이제 다 됐으면 열기를 누르면 소회의실 1에 들어왔는데 소회의실 나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그냥 소회의실에서 여기로 참가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 나갔다가 다시 본회의실에서 또 들어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참가. 이렇게 돌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. 학생들이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번호순으로 쭈르륵 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3명이 모여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. 왜냐면 진행할 수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멀뚱멀뚱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 순시하실 때는 잘 되는 모듬이 있다.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에 한 1, 2, 3 모듬은 되게 잘하는 모듬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저한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은 친구들이 5, 6 모듬이라서 거의 끝 후반부에 하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에게 꼭 도움 요청하세요. 시작 안 한 학생들은 도움 요청하세요. 이런 메시지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5분 정도 남았다고 브로드캐스트 남긴 다음에 회의실을 저는 닫았습니다. 아이들 모두 본 회의실로 돌아오게 되고 꽤나 소회의실 기능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소회의실 할 때는 꼭 뭔가 주제를 줘야겠다. 아까 주제가 있어도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꼭 주제가 없으면 정말로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이제 학년 선생님들과는 이제 역할극, 국어에서 짧은 역할극 준비, 그리고 뭐 수수께끼, 아니면 뭐 사회에 조별 조금 이렇게 토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 정도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, 학생들도 이렇게 서로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. 다만 제가 이제 고학년을 맡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것이 마피아 게임,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하면 마피아 게임을 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아이들이 마피아 게임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걸 해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